자살이 병인가? 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죽는 이유 중에서는 확실한 이유는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죽는 게 암으로 2009년에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대략 한 7만 명 됩니다. 7만 명. 뇌혈관 질환, 중풍으로 우리나라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2만 5천 명쯤 됩니다. 심혈관 질환 2만 명. 그리고 자살이 1만 5천 명.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자살이 90년대 초반만 해도 3천여 명, 8천여 명, 15,000명 4인 중에서 가장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자살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빨리 감소하고 있는 분야는 교통사고입니다. 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15,000여 명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 숫자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교통사고 사망자가 7,000명 수준입니다. 자살로 죽는 사람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 교통사고 사망자가 줄어들었다는 게 한편으로 보면 역설적으로 우리 자살 예방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희망적인 숫자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차가 늘어나면 사고가 늘어나고 교통사고가 늘어나면 당연히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통계를 보시면요. 이미 9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차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90년대, 2000년대, 2010년 그죠? 교통사고 건수는 10여 년째 연간 30몇만 건에서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차는 느는데 더 이상 사고가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는 늘어나지만 더 이상 우울증 환자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숫자는 여전히 연간 30몇만 건인데 교통사고 사망자는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복잡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살기가 각박해지더라도 자살 사망자는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제 희망적인 메시지를 이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여기 숫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얼핏 어디서 보니까 2008년입니다. 2009년하고는 좀 다른데 정부가 직접 투자하는 R&D 비용이요. 암 700억. 아까 7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700억. 뇌혈관 질환 200억. 심장 질환 200억. 그러면 자살도 한 150억쯤 되면 좋잖아요. 한 15억쯤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자살 쪽이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야죠. 아마 내년, 내후년이 되면은 복지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또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서 이 예산이 많이 늘어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사인 중에서 10대, 20대, 30대 사인 1위가 자살입니다. 저 젊은 사람들이 암이나 교통사고가 아니라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이 전체 자살자의 3분의 1쯤 되고요. 숫자로 보면 40대, 50대가 이제 제일 많습니다. 거기가 또 전체 3분의 1쯤 되고 10대, 20대, 30대의 자살 사망자가 또 3분의 1쯤 되는 그렇습니다. 왜 죽느냐? 이게 이제 왜 죽느냐라는 거에 대한 조사가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환자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진단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거기에 사인을 쓰는데 거기에 이제 농약 중독 이렇게 해서 심장 마비 중독사 이렇게 쓰지 자살 이렇게 이제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또 자살 이렇게 하더라도 왜 자살을 했느냐 하는 게 내용이 거기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통계는 사망 사건이 생기면 경찰이 자살인가 터살인가를 조사하고 자살이면은 이제 왜 죽었는가를 조사하는데 2008년까지는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읽어보시면은 이게 소설 비슷하죠. 염세비관. 그럼 죽을 때 다 염세비관에서 죽지 기뻐서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서는 이 사람이 왜 죽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경찰도 작년부터는 좀 더 현대적인 방법을 도입해서 2009년부터 이렇게 이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보면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보시면은 정신적인 문제, 그냥 다른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우울해가지고 세상은 살 가치가 없다. 환청이 들려서 너 죽어.
이래가지고 죽는 게 한 3분의 1쯤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경제적 문제나 직장 혹은 업무상 이런 그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나 사회생활에서의 스트레스가 한 20% 되고요. 육체적 질병이 20%가 되고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한 20%쯤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하튼 병 때문이다 하는 게 50%입니다. 50%. 자살이 병인지는 모르지만 병이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 게 50%는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최소한. 이건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자살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노인 자살의 급격한 증가로 돼 있고,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자의 상당수는 시골에 거주하면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저학력, 가난하고 병 들었을 때 자살하는 게 일반적인 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병이 나오죠. 이거는 저희가 우리 사회에서 과연 이게 병이냐 복지 문제냐, 정말 정신과적인 이유 때문에 자살을 하냐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을 하냐, 이거를 나눠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응급실 8군데에서 자살하고 난 다음에 응급실에 왔습니다. 안 죽고. 그럼 이제 가족이랑 본인을 일일이 면접을 했습니다. 1000명 이상을. 그래서 의사가 이 사람이 자살 시도하기 전에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었냐, 치료를 받았냐, 치료는 안 받았지만 문제가 있었던 거냐, 문제가 있건 없건 간에 이번에 왜 자살하려고 그랬냐는 걸 따로 조사를 해놓고 봤더니만 전체 자살자의 3분의 1은 역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울증 얘기하지만 정말 우울증 다른 이유 하나도 없이 우울증 때문에 죽으려던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 하는 겁니다. 3분의 1씩이나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3분의 1밖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보시다시피 만성질환입니다. 만성질환. 내가 몸이 아파서 죽는다 이 말이야. 내가 이 암 걸렸는데 해봐야 낫지도 않고 돈만 자꾸 까먹고 아파 죽겠고, 그래서 이제 몸이 아파서 내가 자살 시도를 했다가 물병 전체 또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인 스트레스가 있어서 그렇다라는 게 나머지가 되고요. 또 하나,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발표할 때는 자살 행위, 시도 이면에 한 60%는 음주가 있다 이랬는데, 실제 자살 기도하고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을 봤더니 그 사람들 중에서도 그 당시에 음주 상태였던 사람이 40%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술 혹은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도 충분히 의학적 대상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대한의사협회가 좀 진작에 나섰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그죠? 이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앞으로 저희 외에 다른 연사들께서 말씀을 주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이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우리나라가 자살 예방 5개년 계획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2004년에 시작을 했고 2008년까지 1차,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자살 예방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자살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여러 측면을 모두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대단히 포괄적인데, 문제는 우리 의사협회가 이제 지금 인식을 가지신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자살예방협회장 됐을 때요, 제 서울대 동료들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한 교수, 자살이 예방이 되냐? 죽겠다는 사람을 어떻게 말리냐? 법을 만든다고 뛰어다녀? 그럼 법 만들면 죽을 사람이 무슨 죽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뭐 자살 금지법 만들면 자살 안 할 거겠냐? 이게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지도층의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살하는 건 못 말린다.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도 이제 그런 게 많고, 또 하나는요, 이제 이런 게 많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우리 정부의 일각에서는
아니 지금 실업자 대책이고 젊은 사람 일자리도 못 해주는데 무슨 지가 죽겠다는 사람 예방하려고 돈을 써요. 이런 논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살림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도 많은 돈을 투자했지만 그게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로 볼 때는 예산의 규모가 대단히 적었다 이 말입니다. 10억, 20억, 30억 이런 규모였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국내 자살 예방을 하는 데가 이제 여러 군데 많이 생기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대개 다 영세해요. 그냥 직원 1명, 2명, 책상 하나, 의자 2개. 자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냥 상담. 그래서 네가 하는 수준하고 내가 하는 수준하고 비슷해. 세상에 살기 힘들지만 참고 살아보자. 이런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래가지고는 이 심각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도와주셔서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금년에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되었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 실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은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국가는 자살 예방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이제 각 지자체와 관련된 데가 시행 계획을 세워서 전국의 자살 예방 센터도 만들고 자살 예방에 대한 상담과 교육도 실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도 일부 예산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고 자살과 관련된 유해 정보도 하고 근데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자살자나 자살 시도자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의사협회에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를 들여다보시면 이게 대단히 광범위합니다. 연간 15,000명이 죽는다는 건 연간 15만 명 내지 30만 명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 시도한 사람, 작년에 시도한 사람, 재작년에 시도한 사람 3년 안에는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다시금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시도 후보자가 50만 명쯤 있다는 얘기고 조사에 의하면 자살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자살자 혹은 그 시도자의 가족으로서 자살 문제 때문에 마음을 졸이고 사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200만 명이 넘는다는 통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저 플래카드를 보면서 자살이 범죄인가? 법조계에서 이런 심포지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살이 비윤리적인가? 종교계에서 좀 이런 심포지움도 좀 하고요. 자살이 복지 문제인가? 사회복지계에서는 또 이런 움직임을 해서 자살 예방이라는 게 어느 하나의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해결되지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복합적인 결과가 자살이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계신 사회 여러 분야에서 자살 예방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